네, 이 시각 수급 동향 한 번 더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외국인 기관 매매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자 외국인들 현재 선물도 그렇고요, 현물 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. 현물 쪽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종목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에 재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특징적인 거는 오늘 기관들이 한 160억 정도 지금 현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좀 좋지 않았던 코스닥 낙폭과대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, 기관들 또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는지, 또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우선 현재 매수 들어오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. 자,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인데요. 삼성화재, KT, NHN, LG U+ 같은 종목군들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시장에 좀 강세를 좀 이끌었던 종목군들, 또 굵직한 종목은 조금 배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. 반면에 이제 매도하고 있는 쪽은 한국전력, 삼성전기, KB금융, 우리금융, 금융주들 쪽, 은행주 쪽으로도 좀 매도가 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기관 쪽 사들이는 종목 보니까요, SK하이닉스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,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우리금융 같은 쪽은 기관 매수가 좀 이어가고 있다. 외환은행 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기관들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이 중에서 좀 많이 매수하는 쪽 보니까요, SM이나 게임빌, 대표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아주 과했던 그런 종목군들 현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특징적으로 한 종목을 먼저 점검하고 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게임주 중에서 게임빌을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 상당히 좀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지난주에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유메이드나 이 모바일 게임주들, 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. 신정부 아래에서 이제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될 것이다. 특히 이제 셧다운제 강화가 다소 좀 우려되었던 부분, 그래서 수급이 좀 깨지면서 급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온라인 게임 업체들 시행이 됐잖아요. 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, 미미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규제 우려에 대한 어떤 주가 낙폭은 상당히 좀 과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. 게임빌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매출은 대략 한 210억 정도, 전년 동기 대비해서나 또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한 27% 정도 늘어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전에 만들었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.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이 대략 한 9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5%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. 물론 여기서부터 강하게 돌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좀 다소 주춤거리고 그동안에 코스닥의 낙폭이 컸던 종목들로 순환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9만 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한번 좀 잡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외바닥 반등이나 아니면은 쌍바닥을 한번 더 찍어주더라도 지금 가격 수준이면 대략적으로 한 저점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게임빌이나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화면 보시도록 할 텐데요. 그 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 매집하는 종목군들인데요. 1등은 현재 KG 모빌리언스가 올라와주고 있죠. 오늘 경제 민주화 얘기 나오면서 이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좀 양호하다를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근화제약이나 플렉스컴, 옵트론텍 이런 종목군들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 좀 볼 필요가 있겠죠. KG 모빌리언스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.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, 또 옵트론텍, 또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근 10거래일 중에서 외국인들도 한 8거래일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우인터내셔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1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. 일단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많이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. 대우인터내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수급 동향부터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, 최근에 외국인들은
15거래일 연속해서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, 수급 쪽에서는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. 역시 투자 포인트는 사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일시적으로 조금 하회할 수도 있고, 하지만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. 오히려 내년도 미얀마 가스전이 5월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자원 개발 가치가 좀 부각이 될 것이다. 이런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것이 이 미얀마 가스전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 내년도, 특히 이제 내년부터 가동이 될 텐데 2014년 내후년에는 내년 대비해서 한 100% 이상, 한 120%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. 2015년부터는 연 평균 한 5천억 정도 이상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. 근데 지난해 연간 이익을 좀 보니까 대략 2천억 중반 정도 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수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.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차트를 보면 10월부터 해서 대략 한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렇게 횡보 양상, 박스권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박스권의 하단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지켜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략 한 38,000원 수준 정도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, 또 연기금이나 이 기관 쪽 매수도 꾸준하게 다시 재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4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차분하게 대략 한 38,000원 부분 하단으로 보시고요. 지금은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.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기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관 쪽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또 매집하고 있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플랜티넷이 1등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.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YG 엔터, ELK 이런 종목군들 나오고 있습니다.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은요, 오스템 임플란트, 최근에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,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공약 가운데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, 이런 것도 오늘 좀 재료가 좀 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플랜티넷, 또 YG 엔터, ELK, 테크윙,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. 특징적으로는 YG 엔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래 들어서 YG 엔터 수급 동향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,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말부터 해서는 전체적으로 YG 엔터의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습니다. 이 기간 쪽은 꾸준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최근 12월 들어서는 연기금 쪽 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. 최근에 이제 이 엔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히 좀 컸죠. YG 엔터도 그렇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점 대비해서 보니까요,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 45%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보여줬었는데,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니냐,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YG 엔터도 그렇고요.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소녀시대가 1월부터 이 정규 앨범 4집 발표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또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는 조금 더 좀 나아진다. 그리고 YG 엔터 역시 마찬가지죠.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에도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여지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한, 인상에 대한 이런 수혜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. 또 싸이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출 기여도가 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.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. YG 엔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고점대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. 그런데 최근의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초반 정도 이렇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 대략 한 200일 이평선에서는 좀 저점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대략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5만 5천 원 정도 저점 정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직전 고점대가 대략 한 6만 2천 원, 6만 3천 원 정도 되는데,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은 충분하게 지난 11월까지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이 들고, 최근 들어서는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조만간 실적을 감안해 보면 이 박스권 상단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앞서 1부 때 우리 김우식 차장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. 연초가 되면 중소형주 장세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. 전통적으로 보니까요, 연말에는 대형주들이 좀 강했었고, 그리고 연초장에서는 중소형주도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컸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엔터 종목군들이라든지 코스닥에서 낙폭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
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매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오늘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 유망한 종목들 대우인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게임빌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